안녕하세요. 2023년도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법규를 강의하게 된 박수섭입니다. 도로교통법규. 자, 법규라는 말이 좀 딱딱하고 또 지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운전직 공무원에 도전을 하시게 되셨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딪혀야지 또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에 있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진행을 도와드리고자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는 지금 해당 관련 업종, 도로교통법에 관련된 업종에서 지금 15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 서울시 모 구청 운전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무료 자문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의 주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대형 차량들 운행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도로의 진행,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될지, 회전 반경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좀 진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들 많이 문의를 주시고요. 또는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좀 원활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십니다.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 또는 뭐 강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조언을 많이 해드리고도 있습니다. 제 강의 목표는 이게 법규이다 보니 아무래도 딱딱하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또 좀 어눌한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최대한 그런 부분들도 없애도록 저 역시 노력을 할 거고, 좀 재밌는, 이해하기 편한 그런 강의를 하고자 하고 있고요. 자, 첫 번째로는 도로교통법규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 사실 이건 제가 활용을 했던 방법인데요. 첫 번째, 도로교통법규를 조문들을 보다 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튀어나와요. 그럼 그 생소한 단어들을 뭐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서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하고요. 자, 표지나 숫자를 숙지해야 된다. 저희 운전면허 필기시험 보실 때 표지들을 많이 보셨죠? 표지판이 어떤 내용인지 많이 보셨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숙지가 필요할 것이고, 숫자들 참 많이 나와요. 뭐 음주운전을 하고 시험을 얼마 만에 볼 수 있는지,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몇 년 있다가 진행을 하는지, 또 벌금은 얼마인지, 벌점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숙지가 필요할 거고요. 저희는 시험이 주관식, 서술형이 아니다 보니 이해하는 걸 목표로 삼아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표지와 숫자 숙지를 말씀드렸는데, 표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커피를 한잔 마시러 갈 수도 있고, 식사를 하러 가면서 저희가 뭐 인도 쪽을 보행자 도로를 많이 걸어 다니는데, 걸어 다니면서 강의 듣지 마시고 책 보시지 마시고, 그러다 부딪히니까, 뭐 사람이든 시설물이든 부딪히니까 한번 보세요. 도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시설물들이 있는지. 저기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네. 가변차로가 있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시면 아무래도 책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이해하기 편하고 쉽게 숙지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 강의의 커리큘럼은, 첫 번째, 도로교통법 이해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부터 제14장 범칙행위의 특례, 이 내용에 뭐 예시도 좀 들어갈 것이고, 또는 판례, 좀 이해하기 쉬운 판례들도 좀 집어 넣을 거라서 좀 보시면 좀 이해하는 데 편안함이 있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12대 중과실, 그 다음에 처벌 특례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운전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운전에 대한 좀 경각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받는 사고가 나게 된다면 처벌이 어떻고, 어떠한 내용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합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사고가 줄어든다 라는 차원에서라도 한 번씩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뭐 법규 이해가 끝나면 문제풀이 총 200문제 진행을 할 건데요.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지문을 다 읽어드리고 또 보기가 있으면 보기도 다 읽어드릴 거예요. 답이 결정이 된다면 그 답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해설까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강하시기 전에 알아야 될 좀 내용들이 있으세요. 자, 첫 번째로는 조문이 수시로 개정이 됩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일부 개정들이 있었죠. 회전 교차로의 정의라든지 또는 보행자 우선 도로의 정의. 세 번째, 차량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정이 되었었고 2023년도에도 어떤 개정 부분이 있다면 제가 추가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는 내용을 썼는데요. 사실 이 내용들이 어려운 것은 아니고 조문을 보시다 보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 행안부령에 의해서 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부령. 제가 강의를 하는 중간중간에 시행령이라는 단어 쓸 거고 행안부령이라는 단어 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뭐고 이건 뭐냐 헷갈려 하시지 마시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령이 있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조문에 대해서 굳이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빠르세요. 차량의 우선 통행 방법, 우선 통행 순위, 통행 방법, 이런 부분들은 머릿속에 도로를 그리고 차량이 어떻게 운행을 하면 되는지 한 번씩 그려보시면 외우시는 것보다 훨씬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나중에 그 그림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희 문제풀이를 진행을 한다라고, 200문제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문제풀이 물론 강의를 하겠지만, 혹시 혼자 풀어보신다면, 지문부터 보기까지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저는 꼭 추천드립니다. 이유인즉슨 제가 사실 지금 문제를 한 문제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걸 좀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문제풀이를 보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정의한 긴급자동차 중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긴급자동차는 보기에서 모두 몇 개인가 라는 문제가 있죠. 자, 여기서 포인트를 좀 찝자면 긴급자동차, 근데 긴급자동차 중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해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긴급자동차는 이라고 문제를 주어줬죠. 그럼 지금 보기에 총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아마 공부를 미리 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해당 문제에 대해서 답을 지금 작성을 하셨을 거다 또는 결정을 하셨을 거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정답은 3번 2개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자, 제가 지금 밑에 내용을 좀 써놨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11호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라고 적어 놨는데, 이렇게 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어차피 수강생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직접 찾아보셔라 라는 뜻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드렸고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다 보니 제가 해설문, 지문을 그대로 지금 복사를 해왔습니다. 자, 이 긴급 자동차란 다음 항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사실 이 내용인데요.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 뭔데? 도교법 제2조 22호 라목에서 쭉 써있죠. 우리가 문제에서, 지문에서 지금 제6호부터 11호까지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답은 여기에 해당되는 자동차가 되겠죠. 6호에서 11호까지 해당되는 자동차. 그래서 보기를 보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답은 3번 2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운전직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는 아마 앞서 교수님들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을 거고요. 주로 하는 업무가 뭐냐? 저희 인터넷에 좀 찾아보시면 주요 업무는 차량 운행 및 유지 보수, 배차, 뭐 지자체, 주민센터, 도로관리청, 도교육청 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한다. 업무는 차량 운행 및 유지 보수 배차다 라고 나와 있죠. 사실 이 업무를 주로 하는 건 맞고요. 그 외적인 부분으로 또 잡무가 있다라고 해요. 그 잡무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주지는 않았는데, 예, 잡무가 좀 있다라고 하고요. 이 운전직 공무원이 되려고 또는 되기 위해 뭐 되려고 시험을 보거나 또는 됐을 때 그 어떤 장점이 있겠죠. 장단점이 있을 텐데, 장점 같은 경우는 주로 운전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계속 서류를 만지면서 근무를 하는 것보다야 좀 답답함이 덜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그 시험에 영어 과목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영어 공부하려고 하면 어떻게 또 단어부터 외우고 또 문법 해야 될 거고 뭐 회화 들어가 있으면 회화를 또 해야 될 거고 상당히 많을 거라고, 이 도로교통법규보다 더 광범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일반 행정공무원과 동일한 급여나 복지를 똑같이 동등하게 적용받습니다. 사실 공무원이죠. 그냥 운전직 공무원 표현을 이렇게 할 뿐이지 어쨌든 운전직 공무원도 공무원입니다. 예, 똑같은 적용을 받고 있고요. 자, 단점으로는 배정받는 차량에 따라서 근무 강도나 또는 출퇴근 시간, 근무 시간이 좀 변동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배정받는 차량이 청소 차량이다? 그러면 뭐 새벽에 근무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요번에 그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운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주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체적으로도 좀 힘든 점이 있었다라고도 제 얘기를 좀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뭐 직장을 좀 다니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직장을 다니시면서 고가, 성적, 실적들을 반영을 받잖아요. 운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고가 그 실적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디메리트 받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 운전직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단점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단점만 보시지 마시고 장점을 보고 이 운전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는 이 운전직 공무원이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나는 운전직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그 생각보다는 나는 운전직 공무원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강의를 듣는 거를 좀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시고 나는 반드시 운전직 공무원이 될 수 있다 라고 마음을 가지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법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